안녕하세요. 이재일입니다. 애프터 이펙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애니메이트 텍스트의 각 메뉴별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좌에서는 애니메이트 텍스트의 가장 기본적인 적용 개념에 관련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강좌에서는 여러가지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인 그 애니메이트 텍스트의 각 메뉴별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텍스트 레이어에는 하나 혹은 여러 개를 계속 추가해서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데요.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기능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어떤 애니메이트 텍스트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뭐 2개 또는 3개적으로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메뉴별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컴포지션 창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니메이트 그다음에 텍스트 메뉴 설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설명. 그리고 사이즈는 320에 240, 그 다음에 스퀘어 픽셀에, 그 다음에 여러분 30프레임, 그 다음에 듀레이션 5초로 이렇게 구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OK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색은 말씀드린 것처럼 검정색으로 해주시면 여러분 눈에 잘 보이실 테니까 이렇게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T 도구 툴을 누르셔서 여러분 글자색은 흰색, 그 다음에 글꼴은 약간 좀 두꺼운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헤드라인 채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글씨를 쓰는데요. 여러분 글씨 쓸 때 한 단어만 쓰지 마시고 여러 개의 단어를 좀 중복해서 쓰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션 이펙트, 그 다음에 엔터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input, 그 다음 and 네, edit, 그 다음 엔터 한번 더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motion graphic, motion effects, text input and edit, 그 다음에 그래픽이라고 쓰라고 이렇게 글씨를 좀 이렇게 문장 형식을 좀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여러분들에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지난번 강좌에서 배우신 것처럼 글자 부분을 수정을 좀 해서 색상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글자를 수정할 때는 T 도구 툴 눌러서 편집하면 그 편집 아이콘인 I 포인트로 나왔을 때 블럭을 잡으셔도 좋고요. 또는 그 선택 툴인 검정색 화살표를 누르시고 더블 클릭을 하셔서 편집 모드 상으로 들어가셔서 다시 블럭을 이렇게 잡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색상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요. 흰색으로 하게 되면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는 기능들을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살짝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감을. 자, 이렇게 해서 조금만 이렇게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색깔이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는 모양 형태를 바꾸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글자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연습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바꿔보도록 할 거고요. 텍스트만 좀 다른 색으로 좀 바꿔볼까요? 좀 이렇게 연초록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검정색 화살표로 선택을 해주시고 저와 함께 구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뭐냐면 그 종류별 애니메이트 텍스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풀다운 메뉴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트를 누르신 다음에요. 텍스트 애니메이트 누른 다음에 이 명령을 구현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Enable for Character 3D라는 것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아이콘 모양이 보시면 이 3D 아이콘 부분이 활성화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3D 레이어 속성을 추가해서 X축, Y축, Z축 세 방향으로 이동, 회전, 크기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텍스트의 활성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속성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폼을 눌러보시게 되면 이렇게 X, Y, Z축, 보통 X하고 Y축만 나오는데 Z축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케일도 이렇게 세 가지, 즉 X, Y, Z 형태로 다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뭐 흔히 뭐 3D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직접 한번 조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편적으로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뭐냐면 여러분 이 3D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이것이 여러분 뭐냐면 그
X축이 되겠고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X축, 이게 Y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Z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좀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게 Y축, 이게 X축, 이게 Z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Z축은 앞뒤로 움직이는 것 이렇게, X축은 좌우로 움직이는 것, 그 다음에 Y축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움직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다른 건 안 만지셔도 되고요. 이 값을 한번 움직여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포지션의 값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 이게 X축, 이것이 Y축, 그 다음에 Z축을 움직였더니 여러분 어때요? 카메라 앵글이 앞으로 왔다 뒤로 나가는 것처럼 확대 축소가 되는 것처럼 보이시죠? 이것이 Z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자 부분을 3D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Enable per Character 3D라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3D 형태로 만들어서 입체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것을 그대로 이용해서 앵커 포인트를 할 건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적용했던 3D 부분을 해제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시 만드셔도 되고 컨트롤 Z키를 누르셔도 되는데요. 저희가 그 속성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텍스트의 속성 창을 여신 다음에 여러분 여기 하단에 보시면 패스 옵션, 뭐 옵션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여기 부분은 그냥 3D를 해제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 해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제를 해주시면 다시 그 2D로 돌아온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죠. 약간 좀 버전이 제가 좀 혼돈이 돼서 잘못 펼쳐드렸는데 이것은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애니메이션 누르시고요. 애니메이트 텍스트 데이스, 이번엔 앵커 포인트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앵커 포인트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마찬가지 앵커 포인트 점이 나오는데요. 선택한 텍스트 레이어에 애니메이션에 사용할 앵커 포인트의 속성을 추가하는 것이 되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애니메이터의 레인지 셀렉트 1의 앵커 포인트의 속성들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이 앵커 포인트라는 것은 이 개체의 중심이 되는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기에 보시면 저는 여기에 생겼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그 타겟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고 타겟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는데 이것이 이제 앵커 포인트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실제로 앵커 포인트를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그쵸? 이 그 타겟 포인트는 즉 타겟 포인트처럼 생긴 것은 가만히 있고 글자가 좌우로 그 다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검정색 화살표를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이 중심점을 이동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구 툴박스에서 우리가 이 펜 비하인드 트리를 눌러가지고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펜 비하인드 툴을 눌러가지고 이게 중심점을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거가 매반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움직여 놓고 자,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또 구현하실 수 있는 그런 작업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애니메이션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를 한번 눌러보고요. 위치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앵커 포인트라는 부분을 스탑워치를 누를 거고요. 그 다음에 적당히 4초 정도로 이동한 다음에 여러분 X축으로만 제가 이렇게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처음으로 와서 스페이스바를 눌러보게 되면 그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는 듯한 그런 그 글자 전체가 애니메이션이 되는 듯한 그런 모양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그 앵커 포인트에 관련된 기능이 되겠고요. 자, 이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터 1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저희가 풀다운 메뉴를 사용하지 않고 그 글자리의 속성을 이용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성 창을 열어주시고요. 텍스트에 보시면 여러분 옆에 하단에 애니메이트라는 그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를 누르셔도 상단에 풀다운 메뉴와 똑같은 명령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포지션 눌러볼까요? 선택한 레이어에 애니메이션에 사용할 포지션의 속성을 추가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치 값을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레인지 셀렉트를 누르셔가지고요. 자, 스타트 부분을 좀 끝부분을 좀 움직여서 자, M자 뒤에다 이렇게 딱 갖다 놓으시고요. 진한 강좌를 좀 하셨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포지션 값을 Y축으로 살짝 이렇게 올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가 한자 한자씩 띄는 동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 포지션 내 Y 값을 이용해서 글자 M자가 상단 위로 올라간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으면 자, 옵셋이 뭐냐? 이 지정된 범위를 좌측 우측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옵셋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옵셋의 스탑워치를 클릭한 다음에 4초 정도로 이동하신 다음에 여러분 100%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인디케이터를 처음으로 옮겨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글자가 한자 한자씩 이렇게 띄는 듯한 그런
애니메이션이 구현이 되는 그런 부분이 이 포지션 애니메이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것은 하셨으니까 애니메이터 1을 지워서 속정을 해제하신다. 이번에는 스케일 값이 되겠습니다. 스케일 값, 그 크기 값이 되겠죠. 그 선택한 텍스트 레이어의 애니메이션에 사용될 스케일 속성을 추가하는 것. 뭐 적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번에는 두 글자씩 한번 해볼까요? 저와 같이. 그래서 MO까지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값은 이렇게 좀 크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옵셋을 이용해서 스탑바치 누르시고요. 자, 이번에 5초로 이동한 다음에 100%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두 자씩 이렇게 두 글자씩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커졌다가 적어졌다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구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애니메이터 1을 지우시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반복을 하셔서 기본 개념을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울기 값이 되겠습니다. 자, 기울기는 아마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드리지 않았군요. 자, 기울기 값은 지난번 강좌에서는 제가 스케일 값으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울기 먼저 여러분 여기서 기울기를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울기 이렇게 조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엔드 값은 한 글자만 해볼까요? 이렇게 한 글자만 이렇게 들어오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스탑워치 옵셋을 누르시고 5초로 간 다음에 100% 가겠습니다. 스페이스만 눌러보시면 글자가 이렇게 한 자씩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지는 모양 형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기울기가 부족하시다 그러시면은 밑에 스큐라는 값을 저는 19%로 줬는데 19도를 줬는데 이건 한 만약에 제가 40도 정도 줄까요? 이렇게 그러면 좀 많이 기울어지고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왜곡이 되고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구현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레인지 SQ 값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터 1을 클릭을 하시고 딜리트 눌러서 없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로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터 누르신 다음에 로테이션. 자, 뭐 여러분들이 짐작하신 것처럼 마찬가지 이것은 회전각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글자 M자까지 잡아주시고요. 로테이션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각도고 이것은 회전수, 즉 몇 바퀴 몇 도를 돌아갈 거냐에 따라서 작업을 하는 거니까 제가 한 60도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옵셋의 스탑버튼을 누르시고요. 5초에 이렇게 100%로 만들어 버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회전이 되는, 어떻게 보면 기울기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기울기보다 훨씬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90도 정도로 한번 돌려볼까요? 네, 그런 다음에 다시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글씨가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누웠다가 일어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애니메이터 1을 다시 누르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애니메이터의 오파시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파시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투명도가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M자까지 지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 오파시티를 0% 정도로 작업을 하신 다음에 자, 스탑워치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셋의 스탑워치 누르신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다가 100%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바 눌러보면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그런 구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파시티, 그쵸? 선택한 텍스트 레이어의 애니메이션을 사용할 때 오파시티 속성을 적용하는 부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애니메이터 1을 지우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룹 명령 중에 all transform properties라는 건데 이걸 한번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앵커 포인트부터 오파시티까지 6개 속성을 한 번에 이렇게 딱 추가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렸던 6개의 기능들이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애니메이트 텍스트 기능의 그 기능인 앵커 포인트, 포지션, 위치값, 스케일, 크기, 스큐, 그 다음에 기울기, 그 다음에 여러분 로테이션, 회전이라든지 오파시티. 여러분 이 스큐 엑시스라는 것은 그 기준이 되는 기울기를 먼저 정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다시 그 각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기울기를 몇 도로 돌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축 설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번 강좌에서 연이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